알고 있니? 남자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인지. 그것은 용기의 부족도 아니고 사랑할 수 없는 무능력도 아니며 포기하는 두려움도 아니다. 남자의 가장 큰 약점은 거의 모든 것을 주면서도 결코 충분히 주지 않는 데 있다. 그것은 그의 몸짓 속의 망설임, 계산된 애정, 산발적인 존재감 속에 숨어있는 미묘하지만 파괴적인 패턴이다. 그는 너에게 빵 부스러기를 주면서 그것을 만찬처럼 즐기길 기대한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점은 시간이 흐르면서 네가 그것이 네가 마땅히 받아야 할 전부라고 믿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게임은 네가 똑같이 되돌려주기로 결심하는 순간 바뀐다. 분노나 복수로가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네가 받아들이는 것이 곧 네가 가르치는 것이며 네가 되돌려주는 것이 네가 누구인지 보여주기 때문이다. 오늘 나는 너를 이 조용하지만 강력한 과정으로 이끌고 싶다. 빵 부스러기를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고 이미 자신의 가치를 깨달은 이들에게 속한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는 과정으로. 결국 너는 진정한 힘이 그에게 있던 것이 아니라 언제나 네 안에 있었음을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단지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 첫 번째, 네가 받을 자격보다 적은 것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힘. 이 순간은 결코 경고 없이 오지 않는다. 그것은 내 가슴 깊은 곳에서 끊임없는 감각으로 드러나며 마치 내 안에 어떤 것이 네가 잠재력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음을 아는 듯하다. 작은 디테일에서 시작해 점점 강해지고 결국 무시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 그것은 외침도 비극도 아니다. 단지 부재일 뿐이다. 깊이의 부재, 진정한 존재의 부재, 진실의 부재. 그가 기분이 내킬 때만 대답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니? 만남을 늘 막판에 잡는다는 것을? 상냥하게 말하지만 일관성 있는 행동은 없다는 것을? 네 옆에 있지만 결코 완전히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을? 너는 그것을 보지 못한 척하거나 어쩌면 당연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있는 게 낫다고. 바로 거기서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한다. 적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다. 그 적음은 종종 관심이나 애정, 약속으로 위장된다. 오후에 오는 좋은 아침 메시지, 통제를 유지하기 위한 공허한 대화, 며칠간의 침묵 뒤에 오는 네가 그리워 라는 말 속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너는 증거에 목말라 아직 희망이 있다는 증거라며 그 빵 부스러기를 사랑의 표시로 해석한다. 그러나 진실은 단지 최소한의 몸짓일 뿐, 그가 원한 자리에서 너를 붙잡아두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 그것이 일어나는 이유는 네가 약하거나 필요에 굶주렸거나 순진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잃고 싶지 않은 것을 정당화하려는 인간의 성향 때문이다. 현실을 직시하고 싶지 않은 건 아프기 때문이다. 네가 너무 적게 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종종 너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사람에게 기대를 걸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헛된 약속 위에 성을 지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그 거울을 마주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랑에서 오는 고통과 필요 때문에 자아를 부정하는 것, 진짜 어려움과 자유로 위장된 무례함을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 차이는 네가 패턴을 관찰하도록 스스로에게 허락할 때 드러난다. 너의 패턴과 그의 패턴을. 그를 위해 얼마나 자주 내 계획을 취소했니? 네가 먼저 연락하지 않기를 바라며 몇 번이나 메시지를 쓰고 지웠니? 너무 많은. 사람이 될까 두려워 몇 밤을 머릿속에서 문장을 연습하며 보냈니? 그가 내어준 작은 공간에 맞추려고 스스로를 얼마나 작게 만들었니? 너를 위해 만들어지지 않은 공간에 스스로를 맞추는 것보다 더 폭력적인 일은 없다.
사랑을 화폐처럼 사용해 빵부스러기 같은 관심을 사려는 것보다 더 아픈 일은 없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점은 네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다. 너는 스스로에게 참을성이 있다고, 그가 변할 거라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깊은 내면에서는 네가 단지 피할 수 없는 것을 미루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는 더 많이 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가혹하지만 해방적인 진실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통하는 한 계속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네가 받아들이는 한 그들은 최소한만 줄 것이다. 그것이 편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통하기 때문이다. 네가 여전히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깨어남이 시작된다. 그를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진심으로 묻는다. 무엇이 나를 이렇게 적은 것을 받아들이게 하는가? 내가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여기에 머물며 빵부스러기를 기다리는가? 무엇보다도 내가 이 관계에 머무름으로써 정말 얻는 것은 무엇인가? 대답은 종종 희망으로 위장된 결핍 속에 있다. 사랑은 아파야만 진짜라는 믿음 속에, 누군가를 정복해야만 내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는 환상 속에,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똑같은 곳에서 나온다. 네 자신의 정체성과 단절된 그곳에서. 스스로와 연결된 사람은 적은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자신을 존중한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요구한다. 그리고 요구하는 사람은 최소한만 주려는 이들을 몰아낸다. 그러나 이 연결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시간이 필요하다. 침묵이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네 안을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다. 그에게만 오랫동안 고정돼 있던 그 시선이, 그가 너를 어떻게 느끼는지가 네가 스스로 어떻게 느끼는 것보다 더 중요할 때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너는 여전히 불균형한 춤 속에 갇혀 있으며 그가 너를 인정해 주길 바라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인정은 오직 내 자신에게서만 나올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여성이 깨어난다. 큰 싸움이나 명백한 배신 때문이 아니라 내적인 고갈 때문이다. 영혼의 피로가 외친다. 이제 그만. 더는 기다리지 않고, 더는 변명하지 않고, 더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놀라운 것은 이를 위해 스캔들을 만들 필요도, 그를 직면할 필요도,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그저 멈추면 된다. 그냥 대답을 멈춰라. 단호하고 분명하게 한번 아니요 라고 말해라. 더 이상 이용 가능하지 말아라. 만족하는 것을 멈춰라. 이 단순한 행위, 빵부스러기를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는 것, 은 자기 사랑의 가장 강력한 형태 중 하나다. 그것은 자존심에서가 아니라 명확함에서 비롯된다. 네가 가끔만 기억되거나 두 번째 선택이거나 거의 충분한 존재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명확함에서, 너는 온전히 선택받고 우선순위가 되기 위해 태어났다. 그리고 그것은 네가 스스로를 그렇게 대할 때에만 일어난다. 이 과정에는 마법이 없습니다. 결단, 꾸준함, 재건이 있을 뿐입니다. 조금씩 당신은 다른 원천에서 스스로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우정에서,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에서, 개인적인 프로젝트에서, 한때는 결코 당신을 제대로 보지 않았던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 포기했던 모든 것에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깊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다시 시선을 되찾습니다. 예전에는 신호 속에서 길을 잃었던 그 시선이 이제는 안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선이 이제부터 당신의 가치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을 걸러냅니다.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사소한 것을 참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냉혹하거나 쓰라려진 것이 아니라
마침내 당신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압니다. 혼자인 것이 당신의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 무한히 낫다는 것을. 그리고 거의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내면의 기준을 높이면 삶이 응답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새로운 유형의 관계를 끌어당깁니다. 당신은 자신을 더 명확히 자리매김합니다. 더 이상 감정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이상 서두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너무 적게 주는 사람을 쫓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빵 부스러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힘, 당신이 너무 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전환점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단계의 시작을 표시합니다. 더 이상 간청하거나 증명하거나 구걸할 필요가 없는 단계, 단순히 존재하는 단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창조하는 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지금 당신은 바로 그 지점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피곤하고 혼란스럽고 의심스러워하면서 내가 과장하는 걸까? 아직 가치가 있을까? 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줘야 할까 묻습니다. 그러나 답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 있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것을 마침내 멈출 때 느끼는 그 감정 안에. 온갖 노력을 했음에도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고 그래도 계속 시도할 때 느끼는 그 감정 안에. 그 감정은 문을 두드리는 당신의 한계입니다. 잠시 무시할 수는 있지만 그 한계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당신이 문을 열고 변하고 자신을 선택할 때까지. 결국 너무 적게 받아들이는 것은 당신을 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부주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무도 메마른 땅에서 번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멈추세요. 바라보세요. 느끼세요. 깨달으세요. 왜냐하면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전 인생이 다른 말들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직접 선택한 말들, 당신을 채워주는 말들, 마침내 의미를 갖는 말들. 두 번째, 왜 그는 당신에게 빵 부스러기만 줄까요? 그리고 그것은 그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나요? 당신에 대해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우리의 가치를 반영한다고 믿는 것은 매우 흔합니다. 그가 멀어지면 당신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너무 강렬해. 그가 연락하지 않으면 나는 충분히 흥미롭지 않아. 그가 헌신하지 않으려 하면 나는 충분하지 않아. 이런 왜곡된 논리는 서서히 스며듭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점은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짜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까지. 한 남자가 당신에게 빵 부스러기만 줄 때 첫 번째 충동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내게 무슨 문제가 있지?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올바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행동은 그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누군가가 그렇게 적게 준다면 그것은 당신의 가치를 재는 기준이 아니라 그의 감정적 한계의 명백한 거울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너무 많이 기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가 그렇게 적게 주는 것에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성숙하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남자들이 있습니다. 애정을 보이는 것이 약점이라고 믿으며 자란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관계를 맺지만 통제권을 유지한다고 느낄 정도까지만. 그들은 욕망을 즐기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여성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머무르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머물 수 없는 남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군가의 깊이를 느낄 때 그들은 당신이 떠나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만 주면서 통제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유로 위장한 두려움입니다. 매력으로 가장한 통제입니다. 하나의 순환, 그는 최소한을 주고 당신은 더 많이 주며 반응하고 그는 당신의 헌신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게임입니다. 그리고 잔인한 것은 당신은 종종 자신이 그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빵부스러기만 주는 남자는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어디까지 가는지 지켜봅니다. 그는 당신의 약점을 파악합니다. 그는 당신이 사흘 동안 답장을 받지 못해도 여전히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가 일주일 동안 침묵해도 당신이 돌아온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그에게 힘을 줍니다. 그의 행동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언제 사라질지, 그것이 당신을 얼마나 좌절시키는지, 당신의 불안을 느끼고, 그리고 당신이 단절할 용기가 부족하다는 것도 압니다. 바로 그것이 그를 움직입니다. 이런 남자에게 결과의 부재는 곧 허가입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당신이 빵 부스러기를 받아들이면 그는 더 주지 않을 것입니다. 정반대, 그는 모든 것이 그대로일 수 있다는 확신만 얻을 뿐입니다. 당신이 있는 한, 당신이 노력하고 설명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변화를 희망하는 한, 그는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노력은 항상 한쪽에서만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압니다. 결국 당신이 남을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많은 여성들이 길을 잃습니다. 그들은 그의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바꾸려 합니다. 더 친절해지려 하고, 더 이해심을 가지려 하고, 덜 요구하려 합니다. 너무 많이 원하지 않으려 애쓰고, 그에게 공간을 주려 합니다. 마치 문제는 그들의 사랑이고 그의 감정적 미성숙이 아닌 것처럼. 그러나 이해해야 합니다. 최소한만 주는 남자는 대개 감정적으로 이용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 인내, 헌신을 쏟아부어도 그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여자여도 여전히 너무 적게 받을 것입니다. 당신이 가치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손에 쥔 것을 알아볼 깊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이 그에게 보석을 건네는데 그는 그것을 돌처럼 다루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그것을 다루는 법을 모릅니다. 그리고 모르는 탓에 그것을 평가절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의 미성숙함, 그의 상처, 그의 제한된 친밀감 개념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는 거절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불안정한 관계 속에서 자랐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감정은 위험하다고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당신이 남아야 할 의무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서 당신의 존재는 결코 치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남자의 감정적 상처를 치유할 책임이 없습니다. 공감할 수는 있지만 누군가를 고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자신을 잃게 됩니다. 당신은 단지 있는 그대로 사랑받기를 원했을 뿐인데 역설적인 것은 이렇습니다. 당신에게 빵 부스러기만 던져주는 이 남자는 종종 당신을 잃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당신을 진정으로 붙잡을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을 이 회색지대에 붙잡아둡니다. 헌신할 만큼 가깝지도 않고 놓아줄 만큼 멀지도 않게. 그는 달콤한 말로, 갑작스러운 재등장으로, 작은 제스처로 당신을 감쌉니다. 그는 당신을 곁에 두기 위해 언제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자신의 안락함을 포기해야 하고 바로 그것을 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미성숙함에 맞서는 대신 당신을 혼란스럽게 두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는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기보다는 희망을 불어넣습니다. 당신이 희망하는 한 그는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당신은 남아있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게 됩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똑바로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에만 집착하는 것을 멈추세요. 그가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를 관찰하세요. 사랑은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당신의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가입니다. 그리고 그가 당신에게 적게 준다면 당신은 감정을 억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질문하고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사랑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연결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건강하지 않습니다. 욕망은 강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겁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명확히 보여야 합니다. 결핍을 더 이상 낭만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부재를 더 이상 당신의 공간을 존중함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짧은 대답을 더 이상 부끄러움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더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척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정당화할수록 당신은 자신으로부터 더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가 당신에게 주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이 받아들이는 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거기에 당신의 힘이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제공하는지는 바꿀 수 없지만 그것을 계속 받아들일지는 당신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결정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의 이유를 이해하려는 것을 멈추고 내 인생을 나는 지금 무엇에 쓰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순간 균형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자리를 되찾고 기다림을 멈추고 자신을 중심에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당신의 태도가 변하면 그는 그것을 느낍니다. 그는 느낍니다. 그는 분명히 느낍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때는 이미 늦었을 겁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운 여자는 다시는 무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 여자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보는 여자는 더 이상 관심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떠납니다. 그리고 그녀의 침묵은 귀청을 울릴 만큼 크게 울려 퍼집니다. 당신은 소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더 이상 이용 가능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신을 선택하세요. 왜냐하면 그 결정이 모든 것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가 당신을 보는 방식까지도. 그가 변한다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당신의 구걸이나 설명이나 기다림 때문에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계속한다면 당신을 잃을 것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가 변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변화는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이고 그것이야말로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강력한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가 당신에게 준 것을 되돌려주는 것. 그의 결핍을 비추는 거울. 어느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분노를 느끼지 않고 무언가를 증명해야 할 필요도 느끼지 않습니다. 감정적 소진이 너무 분명해서 자동적인 반응조차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때 소리치지 않지만 무겁게 다가오는 명확함이 생깁니다. 당신은 멈춥니다. 그냥 그렇게 집착을 멈추고 노력하는 것을 멈추고 정당화하려는 것을 멈춥니다. 부재하는 이에게 계속 존재감을 주는 대신
같은 정도로 되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벌도 아니고 게임도 아니며 오직 자신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가 준 것을 되돌려주는 것은 조용하지만 의미심장한 결정입니다. 그것은 평생 동안 자신의 모습으로부터 도망쳐 온 사람에게 거울을 들이대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너무 이해심이 많았고, 너무 공감했고, 너무 인내했습니다. 그러나 경계 없는 공감은 복종이 되고, 균형 없는 인내는 자기 희생이 됩니다. 결국 남는 유일한 대답은 부재입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침묵은 어떤 논쟁보다 크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항상 모든 것을 유지해온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대화를 이끌었고, 만남을 주선했고, 화해를 했습니다. 비록 당신이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당신이 돌아왔고, 그에게 공간을 주었고, 문을 살짝 열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이 충분하기 때문에 자신은 조금만 줘도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초점을 바꾸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응답 없는 애정, 상호성이 없는 관심, 상대 없는 존재감을 주는 것을 멈추면 그는 그것을 느낍니다. 그의 안락함은 당신의 노력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노력이 멈추면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공허함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많은 남자들은 거울 속의 자신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은 아무도 성장을 요구하지 않는 미지근한 관계 속에 숨어 있는데 익숙합니다. 그와 같은 남자들은 감정적 빵부스러기로 살아갑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배웠고 더 깊어질 필요가 없으며 가끔만 나타나도 원하는 존재로 남을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패턴을 계속 키우는 한 그는 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면 그는 자기 자신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듣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짜 친밀함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진정한 강렬함을 다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매력을 방패로, 게임을 산만함으로, 부재를 방어로 사용해왔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때 두 가지 선택만 남습니다. 성장하거나 도망치거나.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 상호적이고 온전하며 의식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받은 그대로를 되돌려줄 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때, 당신은 명확한 경계를 그립니다. 당신은 말합니다. 네가 주는 것이 전부라면 여기서 네가 얻는 것도 그 전부일 뿐이야. 그리고 그 대답은 그를 깊이 혼란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그는 당신을 늘 남아있는 예측 가능한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변하면 그는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일입니다. 당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혼자 있는 것처럼 관계 속에서 살 수는 없음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큰 전환점은 당신이 더 이상 결핍에서 행동하지 않고 가치에서 행동할 때 옵니다. 그리고 가치는 모든 진부한 말과는 달리 오만도 거리감도 차가움도 아닙니다. 가치는 당신의 헌신이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이 누군가에게 낭비되기에는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결코 씨를 뿌릴 생각조차 없는 사람이 장난칠 땅이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당신은 말을 아끼기 시작한다. 멋있어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말을 다 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당신은 품위를 지키며 물러나기 시작한다. 감정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홀로 느끼는 것에 지쳤기 때문이다. 정말 필요할 때만 대답한다. 더 이상 스스로 다가가지 않는다.
스스로를 지키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는 이 움직임을 감지한다. 그는 당신이 마침내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느낀다. 당신만의 공간을. 하지만 이런 반응은 그를 혼란스럽게 한다. 그는 울고 요구하고 토론하는 여자들에게 익숙하기 때문이다. 그는 단순히 사라져버리는, 구하지도 설명하지도 주장하지도 않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른다. 당신의 침묵은 그 순간 비명만큼 무겁다. 당신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을 때 그는 무언가를 잃었다는 걸 깨닫는다. 어쩌면 그는 그것을 결코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그가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진짜 변화로가 아니라 갈망으로 위장된 같은 부스러기들로. 그는 당신을 생각했다고, 당신이 그립다고, 당신이 거리를 두기 시작한 걸 느꼈다고 말한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라. 분명한 행동이 뒤따르지 않고 진짜 존재감이 없으며 확실한 결단이 없다면 그것은 단순한 반복일 뿐이다. 또 하나의 시험, 당신이 아직 거기 있는지 확인하려는. 그리고 여기서 당신의 대답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당신은 미소 지을 수 있고 정중할 수 있으며 친절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단호해야 한다. 당신은 움직이지 않고도 들을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신의 대답은 진실이 동반될 때만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맥락에서 진실이란 지속성, 진짜 존재감, 진정한 변화다. 그것이 없다면 당신의 대답은 여전히 동일하다. 거리. 이제 당신은 이해한다. 당신의 행동은 더 이상 반응적이 아니라 진실하다. 당신은 게임을 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공정하다. 미성숙한 남자들에게 그것은 견디기 어렵다. 그들은 완전한 여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들은 적게 받아들이고 구하고 거의 충분히 되는 것에 만족하는 여자들에게 익숙하다. 그러나 당신은 거의가 아니다. 당신은 결코 그런 적이 없었다. 단지 그것을 깨닫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을 뿐이다. 당신이 태도를 취하는 순간 그는 자신의 한계를 본다. 그리고 처음으로 당신은 그것을 설명하거나 변명하려 하지 않는다. 당신은 그저 지켜본다. 이제 알기 때문이다. 문제는 당신이 너무 많았다는 게 아니었다. 문제는 그가 너무 작았다는 것이고 그는 그 안에서 안주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귀환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공격적일 필요가 없다는 데 있다. 그것은 부드럽지만 단호하다. 조용하지만 명확하다. 평온하지만 최종적이다. 그렇게 당신은 다른 종류의 관계를 경험하기 시작한다. 당신은 분명히 한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감정적 공허를 채워주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게임이나 사라짐, 끊임없는 시험에 이용당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자기 이야기조차 모르는 남자의 삶 속 조연이 아니다. 긴 연설은 필요 없다. 당신은 결정을 정당화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떠난다. 그가 당신에게 준 것과 똑같은 에너지로. 원망도 비명도 드라마도 없이. 왜냐하면 외치는 사람들은 여전히 설득하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음을 누구에게도 설득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그저 그것을 기억하면 된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모든 것이 영원히 변한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절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까다로워진 게 아니라 의식적이 된 것이다. 의식적으로 사는 사람은 안다. 조금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것은 오만이 아니다. 그것은 명료함이고 성숙이다. 그것은 당신이 너무 많이 주고 거의 아무것도 받지 못한 단계를 거쳐온 직접적인 결과다.
당신은 부스러기를 돌려준다. 왜냐하면 깨달았기 때문이다. 당신의 마음은 세상에서 단지 숨고 싶어 하는 사람의 피난처가 아니다. 당신은 그것을 돌려준다. 왜냐하면 이해했기 때문이다. 당신의 사랑은 가치가 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여전히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절대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단지 표면에서만 사는 사람은 깊이를 알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